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을 검거하는데 번번이 실패하자 안전행정부가 모레 각 동네마다 임시 반상회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대중 평화센터와 노무현 재단이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고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검찰이 경찰 병력 6천 명을 동원했어요. 예. 근데 또 뭐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다고 하더군요. 예, 오늘 검찰의 목표는 유병헌 전 회장 그리고 신엄마, 김엄마라고 불리는 여성 조력자들을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9시간 넘게 금수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짜 목표는 하나도 달성을 못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배자 2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같은 단순 수사 대상 2명 이렇게 총 4사람을 붙잡는 데 그쳤습니다. 그 외에는 김엄마가 탔다고 추정되는 차에서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안경집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또 유병헌 전 회장이 썼다고 추정되는 비누와 면봉을 압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유병헌을 못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니까 검찰과 경찰이 급한 마음에 특별한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비누, 면봉 이런 부끄러운 실적만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면봉을 들여다보면은 언제까지 금수원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자, 모레 반상회를 개최하라. 이거 뭐 전국민 동원 체제, 유병헌 잡는데 모든 국민을 동원하겠다 이겁니까? 예, 대통령이 유병헌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거하라라는 지시를 한 후에 안행부에서 반상회 개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각 동네마다 임시 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유병헌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수배 전단 그리고 반상 회보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작해서 돌리겠다고 합니다. 반상회가 본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된 것은 1976년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드를 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특별 반상회까지 이렇게 연다고 하니까 시대가 정말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유병헌을 못 잡으면 공권력이란 게 얼마나 우스워질지를 계산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예,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번 올려놓고 그 뒤로는 물가에 연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일단 한 번은 크게 올리겠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강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담뱃값을 무려 한 갑당 2,000원씩 올리자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730 재보선 다음 달에 있는 730 재보선 후에는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으니까 이참에 담뱃값을 올리려는 걸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임종석 전 의원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예, 임종석 전 의원은 삼화저축은행이라는 데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때문에 2012년에 총선에도 못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 사무총장직하고 공천장까지 다 반납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지난 3월 말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그 후에 박원순 시장 재선을 위한 캠프에 합류해서 총괄팀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 정무부시장으로 정치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행정 경험도 일부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금 곳곳에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평화센터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공동명의 성명을 냈군요.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10년 여름 사경을 해배던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비자금을 내놔야 된다 이런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재단이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이 공동명의로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대기업은 할 수 없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른바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제도마저 대기업에 유리하게 손봐요?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 제도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적합업종에 지정이 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대기업들이 아예 진출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3년 기간
안 해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대기업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오늘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취임식 운영을 중소기업한테 맡겼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근혜식 4대강 사업이 아니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 예. 오늘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더군요. 예,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오늘 오후에 파주에서 주민 50여 명과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1,900억 원을 들여서 임진강 14km 구간을 준설하고 또 거기에다 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이런 것들로 4시간 만에 정회가 됐고 다음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임진강 바닥을 긁어내고 다목적 댐을 쌓는 것은 5대강 사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K가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5대강 사업. 이거 주민들이 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5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일중간의 과거 한때의 부정적인 유산을 무의미하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우박이 떨어져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기가 계속 불안정해서 곳곳에 우박이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상고심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